자, 이제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5번의 문제의 요지는 부재 GH에 발생되는 추궁력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GH는 요 부재죠. 요 부재의 추궁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재에 발생하는 내력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첫 번째, 내력. 두 번째는 부재의 단면적을 적용을 해서 응력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압축 응력이 될 수도 있고 인장 응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재의 단면은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사각형인데 이제 가로도 60mm, 그 다음에 세로도 60mm인 사각부재가 사각부재를 이제 단면적으로 갖는 부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전법이고요.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단면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면법을 적용을 할 텐데 그 전에 절전법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단면법을 적용하든 절전법을 적용을 하든 반력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지점에서는 두 개의 반력, 그래서 A A V가 있겠고 이쪽 방향으로 A H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B V가 지점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절전법을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녹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절전법으로 한 번에 절전법으로 구할 수 있는 미지력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먼저 그 절전법으로 계산을 하면 요 부재력과 요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선 여기를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는데 요 부재는 BG 부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요 GH랑 GD 그 다음에 G 부재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전법으로 요 세 개의 부재력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요 G 절점을 절전법으로 구하기 전에 요 부분을 먼저 절전법으로 적용을 해서 요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면 요 부분을 잘라서 나머지 두 개의 미지력을 구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GH 부재의 내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전법을 사용을 하면 좀 이렇게 단계를 차근차근히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면법을 사용을 하면 한 번에 한 번에 세 개의 부재력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바로 이 부재력, 이 부재력, 이 부재력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면법을 적용을 해서 요 GH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반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반력 계산. 그래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먼저 적용을 할게요. 수평력이 있는 게 지금 AH가 있고 그 다음에 400kN이 있죠. 그러니까 AH
다 플러스 방향이네. 400 0이니까 AH는 마이너스 400이 됩니다. 예, 원래 방향하고 이제 반대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냐면 A 지점에서. 그러면 A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멘트가 발생되는 거는 100, 200, 300, BV, 그 다음에 400kN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면 BV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곱하기 16, 4, 4, 4, 4 해서 16, 빼기 300, 예, 요거 300 곱하기 12, 그다음에 마이너스 200 곱하기 8, 마이너스 100 곱하기 4에다가 요 외력 400에 대한 게 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시키니까 400 곱하기 8 거리는 6m가 되는 거죠. 0이 돼서 BV를 계산을 해보면 BV는 500kN이 나옵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맞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예, 윗방향을 플러스로 놨을 때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수직력에 고려할 수 있는 거는 AV 있고 100 있고 200, 300, 그 다음에 BV. 예, 그래서 5개가 수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AV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더하기 BV가 0이 되죠. 근데 BV는 이렇게 50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AV를 계산을 해보면 AV는 100kN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반력을 이제 계산된 값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지우고. 자, 여기는 방향은 그대로고, 여기도 방향은 그대로고, 여기는 방향도 바뀌죠. 방향도 바뀌죠. 그래서 AH는 이쪽 방향으로 400kN이 되고, 그 다음에 AV는 여기 나와있죠. 100kN. 그 다음에 BV는 500kN 해서 3개의 반력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면법이죠. 단면법을 적용을 해서 요 3개의 부재력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뜯어내서 자유물체도를 그린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력과 외력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내력을 이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절점이죠. 절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항상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 방향으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요거는 F, G,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의 부재력은 F, G, D가 되죠. G, D가 되고 요 방향은 요 내력, 예, 요거는 F, E, D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요 대각선에 표현되어 있는 요 내력은 수직력하고 수평력으로 그 분해를 해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각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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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5가 되고, 여기가 4고, 3이니까 여기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수직력은 5분의 3, 예, 5분의 3의 FGH가 되고, 수평력은 5분의 4 FGH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죠. 이렇게 5분의 4 FGD가 되고 이 방향으로는 5분의 3 FGD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것은 예, 요 빨간색 대각선 내력에 대해서는 요 빨간색을 가지고 나중에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이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온다면은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 3개를 적용을 해서 미지력 3개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재력 계산. 첫 번째 이제 적용할 것은 모멘트를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 합은 0이다. 근데 어디냐면 G점에서, 예, 여기가 힘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예, G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다. 를 적용을 해보면 요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FED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 FED 곱하기 팔거리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요 힘, 지점 반력에 의해서 나오는 힘, 모멘트가 있죠. 요거는 플러스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500 곱하기 4가 0이다. 그러면 FED는 바로 계산이 되네요. FED는 3분의 500 곱하기 4 해서 이거는 666.7 kN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하면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이거 5분의 4 FGH가 있죠. FGH인데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FGH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있네요. 여기 5분의 4 FGD 마이너스 5분의 4 FGD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있죠. 그죠? FED인데 FED는 이미 요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66.7 예, 요거까지 적용을 하면 여기 0이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FGH 플러스 FGD는 GD 더하기 4분의 5를 다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를 다 곱한 거예요. 그러면 833.4 이게 0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직력의 합은 여기다. 해보면
요 녹색으로 지금 5분의 3, 그죠? 5분의 3 FGH가 있죠? 5분의 3 플러스 방향으로 5분의 3 FGH. 그 다음에 밑에 방향으로 5분의 3 FGD가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 FGD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있죠, 여기. 마이너스 300 있고, 여기 플러스 500. 플러스 500이 0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FGD를 한번 이제 위에 식을 이용을 해서 소거를 해볼 텐데,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의 FGD는 마이너스 FGH 마이너스 833.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 FGH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의 FGH 마이너스의 833.4 더하기 200이 요거죠. 두 개 계산하면 여기 나오니까 200이 0이다. 네. 그래서 옆으로 가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 FGH 더하기 833.4 더하기 200 곱하기 3분의 5 는 0이다.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3분의 5를 다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FGH를 계산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833.4 마이너스 3분의 1000이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583.4 kN이 됩니다. 그러니까 FGH가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인장으로 원래 가정을 했는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실제 이 부재력은 압축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재력을 이용을 해서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시그마 GH는 AGH 분의 FGH라고 볼 수가 있고요. A는 60 곱하기 60이니까 60mm 곱하기 60, 그 다음에 압축력이죠. 압축력 583.4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62.1 메가파스칼이 압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5번도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CD부재는 요 부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CD부재의
내부의 응력이 120메가파스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서 봤을 때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120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면적, 그 부재의 면적이 2500mm 제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라보면 여기에 A가 2500mm 제곱이다. 예. 요때 이제 P를 계산을 해봐라. 외력이 주어지고선 뭐 응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응력을 주어 놓고선 그럼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력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력을 계산할 때 여기서의 핵심은 잠시 보고요. 여기서 핵심은 요 D에서의 반력이 요거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는 A, H랑 그 다음에 A, V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당연히 힌지기 때문에, 요게 힌지기 때문에 DH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표시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먼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요것만 이렇게 뜯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DV와 DH. 근데 여기 이제 힘이 작용을 할 텐데 트러스 부재잖아요. 이게 트러스 부재니까 충력만 존재하죠. 그러면 충력만 이렇게 FCD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수직력은 요거 FCD하고 DV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DH, 이 DH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될 힘은 현재 없죠. 예. 그러니까 수평력의 합을 계산해 보면 DH하고 뭐 더해질 게 없어요. 그게 0이란 얘기예요. 요 DH 자체가 수평력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력 자체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지점은 뭐만 생각을 하자? 수직 반력만, 반력은 수직 반력만 생각을 하자 해서 모르는 반력 3개가 있으니까 힘의 평형 방정식 3개를 적용을 하면 3개의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굳이 뭐 3개의 반력을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DV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지점, A 지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모멘트 A 지점에서의 모멘트 합이 0이다. 그러면 뭐 AH나 AV는 모멘트를 형성시키지 않죠. A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P, 외력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는데 요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예, P 곱하기 팔거리가 3D입니다. 3D. 예, 요거랑 요거 더하니까 3D. 그 다음에 DV에 의한 게 있죠. DV에 의한 게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DV 곱하기 요거 팔거리는 D죠. 예, 곱하기 D가 되니까 요게 0이다. D 없어지고 DV는 3P가 됩니다. 이렇게 3P가 이제 구해졌으니까 이제 수정을 해보죠. 요거를
3P니까 방향은 맞고 플러스로 나와서 이게 이제 3P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P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발생하는 그 내력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발생하는 내력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3P가 있고 요거에 상응하는 내력이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3P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FCD가 되는 거죠. 예, FCD. 그러면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그마 CD는 ACD분의 FCD다. 예. FCD고 그 다음에 ACD는 여기 나왔죠?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 되고 그래서 2500. 그 다음에 FCD는 6이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3P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시그마 CD가 120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120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P는 120 곱하기 3분의 2500 뉴턴이죠. 뉴턴 하면 여기는 10만 뉴턴이 되고 이거는 100kN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차근차근 계산을 해서 P의 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여기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의 반력을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